네, 오늘은 블로그 대표 사진에 대해서, 썸네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썸네일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고, 아이들도 봐야 되고, 좀 효율성 있게 작업을 했을 때, 저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잘하는 걸 살려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다양한 미디어와 지금 SNS 활동 중이기 때문에, 썸네일 작업할 시간을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포인트 있게 아니면 좀 더 잘 찍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혹시나 제 블로그에서 정말 정말 옛날 글을 찾아보신다면 제가 얼마나 사진이 나아졌는지를 여러분들이 확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보다는 제 사진이 지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가진 재능에서는 사실은 꽤 많이 나아졌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미리 캔버스로 만들기까지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 선에서만 노력을 하고 있고 썸네일 작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썸네일 작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셔서 업로드 들어가셔서 본인이 원하는 사진 같은 경우를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글자 포인트 같은 경우도 넣어 보시고 사진도 이렇게 뭐 키워 보시고 넣어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는 분이 있고 어플로 캔바로 만드시는 분이 있고, 저는 썸네일 급할 때는 핸드폰 어플 중에 동영상을 만드는 어플 중에 블로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블로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사실 요 폰트를 조금 넣는 편이긴 해요. 그건 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저처럼 스터디를 모집하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미리 캔버스로 작업하면 정말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무료로 사용하기에. 그래서 제가 템플릿에서 카드 뉴스를 불러와서 만든 건데 요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그래서 사실은 요 그림이 아니라 하트도 사실은 되게 작았고 뒤에 무슨 어떤 뭐 밭이랑 이런 것들이 핑크뮬리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하트를 일부러 키웠고 그다음에 핑크뮬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기에서 요소에 가셔 가지고 어떤 도형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마음에 든다." 뭐 그러면은 이렇게 불러오셔 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근데 썸네일은 통일되는 게 좀 중요해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되게 정신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소에서 글자는 일단 넣으시고 요소에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갖고 왔을 때 어떤 게 예쁠 것인가. 너무 화려한 거는 저는 쪼끔 전체로 봤을 땐 좀 비추하고요. 좀 깔끔한 것들 해 가지고 여기에서 색깔이 없으면 더 좋겠어요. 이런 아예, 그러니까 선에는 색깔이 있어도 되는데 이 안에는 색감이 없도록, 뭐 색감을 빼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얘기하기를 기본적으로 좀 나랑 가장 가까운 거를 찾는 게 여러분들이 좋으니깐요.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찾으셔 가지고 선만 있는 걸로 찾으셔 가지고 뭐 연, 도형, 모형 뭐 이런 식으로 찾으셔 가지고 선만 넣어도 되고, 뭐 네모를 넣어도 되고, 네모 두께가 있으니까 또 두께를 뭐 넣어 보신다든가, 투명도를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할지 넣어 보신다든가, 이거 투명도를 쪼끔 빼볼지 뭘지 넣어 보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내가 여기 선, 도형 얼마나 다양하게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 하시고, 남들 걸 많이 보셔야 돼요, 썸네일은. 썸네일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 빼실 분은 저처럼 과감하게 빼는 거를 제가 추천드려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썸네일을 뺀 다음에 작업을 했을 때는요. 사진을 찍으실 때 여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사진을 들어가 보시면 요렇게 가로, 이렇게 세로 사진이거든요. 원래 블로그는 가로에 최적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검색창, 네이버 검색에서 보이는 사진들이 거의 네모로 정사각형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세로로 찍은 사진은 위아래가 잘릴 것이고 가로로 찍은 사진은 왼쪽 오른쪽이 잘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예, 아예 1:1 정사각형 사진을 찍으세요. 예를 들어 제가 정사각형을 제 임의로 만들어 볼게요. 사진을 정사각형으로 찍었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좀 정사각형 가깝나요? 자,
예를 들어 사진 한 장을 제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이 정사각형 사진 하나를 만든 거를 가지고서요. 여기 사실 제목에 사진이 들어가요. 하나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핸드폰에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위에다가 넣으시면 요걸로 당기면 되겠네요. 자, 라이브러리 누르시고 여기에서 당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당기신 다음에 이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세로 사진이건 가로 사진이건 밑에 본문은 어떻게 상관없이 1:1 사진이 아주 잘 뜨겠죠. 밖에 타이틀 여기 첫 사진, 대표 사진으로요. 자, 요런 방법이 있고요. 또는 여기서 내가 라이브러리라는 걸, 자, 이거는 PC 기능입니다. 라이브러리라는 걸 누르세요. 그럼 사진을 봤을 때 어떤 사진이 안 잘리고 이 정사각형 안에 딱 잘 들어가죠? 어떤 사진을 더 클릭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 사진이 똑같은 사진이죠. 이 사진이 가장 클릭률이 저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클릭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는 다른 사진으로 한번 해 볼까요? 자, 요 사진으로 다시 연습을 해 볼게요. 라이브러리로 들어가서 사진을 봤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사진으로 대표 사진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저거를 더 클릭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물건이 작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백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또는 이렇게 가까이 찍었더니 어떻게 보이죠? 너무 클로즈업 돼 있어서 너무 이게 좀 산만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괜찮은 사진이라고 했을 땐 어느 정도 여백을 두고 중앙에 그 물건이 위치한 게, 아이가 그 중앙에 위치한 게 조금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급히 아이들과 놀러 갔다 오고 제가 이날 좀 아팠어요. 그래서 사진을 뭐 더 찍지를 못했어요. 그랬을 때는 제가 이 제목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따라서 얘가 놀러 갔다 온 곳, 아이와 갈 만한 곳으로 글을 쓰고 싶어요. 그럼 놀러 갔다 오고 싶은 그런 이미지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썸네일은 선택과 집중, 포기할 건 포기하셔요. 근데 하실 수 있다면 남의 거 많이 보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썸네일 글자는. 자, 두 번째, 안 하시는 분들이건 하시는 분들이건 동일하긴 하지만 첫 번째 선택 사진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가 심지어 이런 사진으로 해 놓는 거면 여러분 이 사진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너무 난잡하고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특장점이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진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나마 그중에서 나은 사진이라면.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블로그 오래 하실 거고 사진을 좋게 잘 선택하는 비법을 배우고 싶다면 사진 속에도 스토리가 있어요. 그죠? 내 마음이 담겨 있고 아이들과의 시간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내 느낌을 담은 사진을 또는 제목과 연관도가 높은 사진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사진을 저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텐트가 주변이 너무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저희 남편이 텐트를 잘 칠 줄을 몰라요. 저희가 잘 못해요. 캠핑을 잘 안 다녀서.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 사진들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클릭률을 높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클릭률을 높일 거였으면 여기 물놀이 하는 곳이 있었어요. 저희는 못했는데 그걸 찍었다면 클릭률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걸로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누르면 제가 본 사진들이 이렇게 떠 가지고 지금 그렇긴 한데 이케아 고양점에 다녀왔어요. 아우 사진 진짜 얼마나 공들였습니까. 진짜 아까 사진 보시다가 제 사진 지금 거 보시면 너무 예쁘죠. 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자, 이 사진은요. 비스코라는 사진 어플로 편집을 한 거고요. 그것도 강의가 있으니 제가 나중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이미 다 올라와 있어요. 자, 비스코라는 어플로 조금 베이직 톤으로, 베이지 색깔로 좀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좀 예쁘죠. 그리고 이미 찍을 때부터, 사진을 찍을 때부터요,
격자 설정을 해 놔서 수평을 좀 잘 맞췄고 과감하게 자를 건 잘랐고 안 보일 건 안 보이고 클로즈업 할 건 클로즈업 했습니다. 이거는 계속 제가 끊임없이 실패를 하고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었는데요. 이 중에서는 어떤 사진이 보기가 좋을까요? 했을 때는 내가 이케아를 갔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돋보일 수 있는 사진으로, 또는 제목을 제가 만약에 "아이 가구 이케아 인테리어에서 아이 가구 보고 왔어요."라고 했을 땐 아이들이 보여지는 사진이면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표 사진을 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백을 생각하고 1대1로 찍으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여백을 꽤 많이 두고 중앙으로 물건을 두고 찍는 방법도 있고, 라이브러리에서 미리 살펴보고 가장 잘 포인트가 되는 사진인 걸로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대표 사진을. 그런데 정 없을 때는 제목과 관련도가 높고 내가 내 감정이나 스토리가 담길 수 있는 사진으로 선택하면 사람들 눈에도 그 느낌이 전달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제 글쓰기 예시를 직접 보여드릴게요.